최근 들어 저희 스타에어사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사건들의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회사 내부 회의 끝에 저희 스타에어에 신규 취직하신 신규 직원분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희 스타에어에 취직하신 신규 직원분들은 반드시 이 안내서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타에어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포커스 시티는 부산, 대구, 제주이며 이 이외의 공항은 현재 저희 회사에 정식 지부가 없습니다. 저희 스타에어는 직원분들에게 복장을 지원해드리지만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의 복장은 지원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항공편명 666편명이나 444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내 직원용 항공편 안내기에 귀하가 일해야 하는 편명이 444나 666이면 그날은 연차를 쓰시고 그날 하루 동안은 개인의 종교에 따른 종교시설에서 그날을 보내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B737과 A220, A320 등의 중단거리용과 장거리를 위한 A350XWB, B787 등만 존재하며 HEL이나 DEI 등의 회사에서 제작한 항공기는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항공기 제작사 중 그러한 이름을 가진 회사는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저희 회사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스타에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일부 항공편은 유독 잦은 원인 불명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지원품을 드리니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품은 적도의 햇빛을 통하여 바싹 말린 소금 10g, 봉투 5개, 성수 200ml, 성경, 십자가, 선글라스, 이어플러그, 3일치 식량과 식수,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항생제입니다. 만약 근무 중인 항공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승객 또는 직원의 수가 최초 확인 시의 탑승 인원과 크게 차이가 생긴 경우, 이 경우 본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받은 물품 이외로 준 250ml짜리 소형 물통에 성수 안에 동봉된 스포이드로 10ml 정도 떨어뜨린 뒤 지원해드린 소금 봉지 하나를 넣으신 뒤 입에 머금고 10초간 눈을 감으십시오. 그 뒤에는 다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기내가 심각하게 요동치기 시작할 시 기장의 난기류 통과 안내 방송이 나오신다면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만 기장의 안내 방송이 없고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질 시 최대한 빨리 지급해드린 소금을 기내 바닥에 뿌리신 뒤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대기하십시오. 그 후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인다면 간절히 비신 뒤 눈을 뜨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갑자기 심령현상 또는 괴이현상이 발생할 시 이 경우 기내에 탑승하신 승무원분들은 최대한 빨리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 자리에 승객이 없다면 소금과 성수를 만약 그 자리에 앉은 승객이 현상 이후 괴로워하기 시작한다면 지급해드린 물품 속의 성경과 십자가를 승객을 눕힌 뒤 가슴에 올리고 성수와 소금을 최대한 많이 뿌리십시오. 그 후 비행기가 착륙하기까지 최대한 잡아두고 있으십시오. 알려진 내용과 다른 공항의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할 시 공항 이름이 도산, 화탕, 한빙, 검수 등의 이름일 시 이 경우 승무원분들은 승객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기내 갤리 안에 배치되어 있는 불경을 나눠드린 뒤 읽으십시오. 자한남 국제공항일 시 이 경우 주로 중동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주로 출몰한다는 점에 따라서 기내 안에 이슬람 쿠란이 배치되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배포하신 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의 이슬람어인 알라후 아크바르를 3번 외치십시오. 그 후 눈을 뜨시면 다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LLEH 또는 ILEV나 노마드 공항 일시. 이 경우 주로 유럽권 또는 북미권 국가나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국가를 목적지로 한 항공편에서 발견이 잦으며 또한 제일 위험한 상황이기에 출발 전 공항에서 드린 가방 속 성수와 소금을 최대한 많은 승객분들에게 뿌리신 뒤 자리에 앉고 성경과 십자가를 들고 그 무슨 소리와 상황이 발생하여도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후 갑자기 주변에 환해진 듯한 느낌과 함께 거룩한 목소리가 들릴 시 성경 구절인 시편 22편 1절의 엘리엘리라마 사박 단위를 5번 외치십시오. 그 후 따뜻한 손결이 느껴지신다면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시 최대한 빨리 성경에 방문하십시오. 그 외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공항에 착륙이 진행 중일 시 이 경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자리에 기다리십시오. 그 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5분을 기다리신 뒤 눈을 뜨시고 나눠드린 성수와 물과 소금을 3대 6대1 비율로 섞으신 뒤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연차를 내십시오. 승인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탑승한 항공편이 예정과 달리 추가 비행 계획이 생성될 시 기내 안에 있는 승무원과 승객들의 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함이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추가 비행이 끝나면 그 지역의 직원들에게 나눠드린 치사량의 3배가 넘는 항생제를 정중히 선물해 드린 뒤 최대한 빨리 기내로 돌아오십시오. 이후에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주요타나 데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 직원은 없습니다. 만약 이들을 비행 중인 기내 안에서 발견할 시 최대한 정중하고도 예의 바르게 물러나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예의를 중요시합니다. 이상으로 안내서를 끝내며 만약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 시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심각한 부상, 실종 등의 피해는 저희 회사에서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를 받은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 그 사이 이 안내서 있는 경우를 몇 번이나 겪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다. 다만 말할 수는 없다. 안내. 어서 오십시오. 귀하께서는 10중 8구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진 흙길을 따라 걷다가 이 안내문을 발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부감산 국립공원은 면적 73.95제곱킬로미터, 높이 816.6m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으로 서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198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난 미상의 실종 사망 사고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경 부감산 국립공원의 폐쇄 및 봉쇄를 실시하였고 해당 경계 2km 이내 접근 거주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 일어난 정체불명의 대형 산불로 인해 부감산 국립공원의 95% 이상은 복구에 4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이어 연속적인 산사태와 지형 붕괴에 더불어 치사량의 방사능까지 측정되며 황폐해졌고 더 이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자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일대는 국방부와 국토위협관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격리되고 있으며 어떠한 생명활동도 감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위치하신 곳은 밤낮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현실의 부감산 국립공원일 수 없으며 비과학적인 설명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일종의 이상현상이자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토위협관리부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본 안내문이 전부이며 수많은 희생과 인내 끝에 이룬 작은 결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은 그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에 존재하던 거주구역, 상업 및 공업구역을 포함하여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을 벗어나는 방식처럼
도시의 불빛이나 눈에 보이는 문명의 흔적을 쫓아 탈출하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기약 없이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이 귀하를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토위협관리부는 귀하의 생환을 기원합니다. 주요 안내사항.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낮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귀하가 가진 어떠한 수단이든 불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산 안에 있는 수많은 존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산의 특성상 밤에는 소리가 더 크고 멀리 울려 퍼지게 됩니다. 소리에 민감한 생물들은 귀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잘못 밟은 나뭇가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주소가 부감산 국립공원 주위 2km 내부에 위치한다거나 그러한 기억 또는 그러한 곳에서 삶을 영위한 기억이 있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산이 불어넣은 가짜 삶과 기억이며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진실일 수 없습니다. 해당 기억의 의지에 귀가하겠다는 욕망이 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뿌리치십시오. 이에 실패하신다면 새로운 무덤과 보금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이든 귀하가 계신 곳이든 부감산 국립공원의 나무들은 푸를 수 없습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마른 나뭇잎이 가득한 등산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상술한 것들과 비슷하다면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3걸음, 앞으로 3걸음, 좌로 3걸음, 우로 3걸음을 움직이십시오. 보폭과 속도는 상관없으나 걸음수는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행하신다면 최초에 보신 바와 같이 검게 타버린 나무와 썩어버린 흙길이 보일 것입니다. 항상 밤만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특성상 구분이 힘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보다는 냄새나 걸을 때의 질감 등으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었으며 현재 귀하가 계신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청설모, 하늘다람쥐 등의 생물들은 미니뱀만 한 크기일 수 없으며 육식동물과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셨다면 주변 수풀이나 나무에 숨어 눈을 감고 숨을 죽이십시오. 귀하가 계신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포, 계곡물 소리 등은 환청이며 해당 소리를 듣더라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철저히 원천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버스만 한 크기의 가물치와 송사리가 당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느껴져도 무시하고 멀어지십시오. 달빛을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관찰될 경우 근처 나무에 최대한 달라붙어 움직이지 마십시오. 펄럭이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하십시오. 귀하를 비추던 달빛을 잠시 가린 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클라이밍 장비, 등산복 등을 갖춘 인물을 마주친다면 간단한 목례라도 갖추어 인사를 하십시오. 그들은 위험하지만 예의를 갖춘다면 유사시 귀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이들입니다. 언제 어디든 그분들에게 예우를 갖추십시오. 단, 동선을 가로막거나 붙잡는 등의 접촉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행동을 한 실종자는 태남문에서 가까운 기암절벽에서 오른쪽 발목만 발견되었습니다. 상술한 생물들 이외에도 수백 수십 종의 위협적 존재들이 즐비하나 저희도 그들을 전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십자가나 검게 물든 염주를 지녔을 경우 상술한 특정 생물들을 제외한 위협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본인의 몸에 십자가를 새겨 재현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실물의 효과의 견조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십자가를 새기셔야 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두 물건을 제외한 부적 등의 무속 신앙적 물건들은 오히려 생물들의 이목을 끌며 흥분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귀하의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높은 곳에 도달하여 해당 사찰사적 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약 60분 이내에 이루셔야 합니다.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되며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탈출이 확인된 장소 목록. 태남문, 태동문, 폐쇄, 오염되었음, 추가 수색 및 복구 작전 상부권의 중. 부감산성, 태서문. 위 안내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부디 생환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환에 성공하시면 귀하께서는 현실의 부감산 국립공원 경계 밖에서 의식을 되찾으실 것이며 대기 중이던 저희 측 요원이 안내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의료 지원과 더불어 귀하의 증언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정의 보상비도 지급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직면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큰 진척이 없음에 깊은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러한 이상 현상의 봉쇄와 차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대의 산행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대한민국 국토위협관리부 실무관리실장 김선호. 너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아. 너는 그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임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이 빌어먹을 세계로 끌려왔으니까 말이야. 너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곳에서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것만 말해둘게.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 하루에 하나씩 4일 동안만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버티면 게임은 클리어되고 원래 너가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너는 특징 없는 평범한 방에 있을 거야.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가 있고 침대 옆에 창문이 있는 특징 없는 원룸이지. 방을 뒤져본다고 뭐 나올 건 없으니 괜한 힘 빼지 말고 침대 밑을 봐.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게 초반에 주어지는 무기야. 1일차. 너는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711 편의점에 가야 해. 편의점에 가서 폭죽과 손전등을 가지고 돌아오면 1일차 클리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밖에는 좀비들이 득실거리고 711 편의점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거든. 당장 창문 보면 알 수 있어. 좀비는 시력이 없지만 청각은 매우 민감해. 괜히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 냈다가는 주변 좀비들이 다 몰려와서 위험해질 거야. 혹시라도 때려잡아야 할 일이 생기면 피 얼굴에 안 튀게 조심해. 좀비만 잘 피하면 1일차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편의점 안에 음식들 먹지 마. 좀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 다 옮겨놨어. 아, 혹시 가다가 1234 번호판 자동차 보이면 차키 챙겨놔. 열려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보이지 않으면 굳이 찾지 마. 그 차와 인연이 없는 거겠지. 2일차. 1일차보다 어렵지만 정신만 잘 차리면 문제 없을 거야. 창문 밖을 봐봐. 아파트 보이지? 너는 지금부터 그 아파트의 지하로 내려가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해. 폭죽 있지? 우선 멀리 가서 폭죽으로 어그로를 끌고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 폭죽을 터뜨리면 시작이야. 30분 안에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해. 왜인지 묻지 마. 아무튼 30분이야. 아파트의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키 3m의 여자가 보이면 절대 눈 마주치지 마. 눈 아래로 깔고 바닥만 보면서 걸어. 혹시라도 눈 마주치면 맘대로 행동해. 이미 늦었으니까. 키 3m의 여자가 없으면 일이 수월할 거야. 비상발전기를 찾아서 스위치를 올려. 그럼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올 거야. 자, 이제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왔으니 너는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커피포트를 찾으면 따뜻한 물을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안 되고 101호로 들어가야 해. 거기에 십자가가 있거든. 101호에 들어가거든. 무조건 벽에 십자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부터 봐. 제대로 걸려 있으면 안심해. 하지만 역십자로 걸려 있으면 당장 나가. 나갔다가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십자가가 제대로 걸려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해. 방에 뭐가 있는지는 추시로 바뀌어서 장담은 못하지만 TV하고 라면 정도는 무조건 있으니 그거 먹어. 물은 잘 뒤져보면 생수병 몇 개 있을 거야. 거울이 있으면 무조건 깨뜨린 다음에 밖에 갖다 버려. 그거 너 복제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희한하게 십자가도 그놈 못 막더라. TV는 틀지 마. 영화 링 봤지? 우물가 여자.
그거 비슷한 놈 나온다. 리모컨 손 안 닿는 곳에 놔두는 걸 추천할게. 십자가가 제대로 걸려 있으면 이제부터 아파트 101호가 너의 거처야. 따뜻한 침대에서 푹 자. 3일차. 9시가 되면 자동으로 너 눈이 떠지겠지. 일어나면 우선 창밖부터 봐. 좀비들이 다 사라져 있을 거야.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좀비로는 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채고 좀비들을 물린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십자가 목걸이, 경비실 열쇠, 차키, 1일차에서 차 키 빼냈으면 필요 없어. 를 찾아야 해. 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벽에 걸린 십자가 떼지 마. 그거 원래 위치에 걸려 있어야 재기능한다. 떼는 순간 효력 다 사라지니까 벽에 걸린 십자가는 절대 떼지 마. 나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해. 성부, 성자, 성령님, 나약한 저를 지켜주세요. 1시간 동안은 위험도가 50% 미만으로 줄어들 거야. 그래, 1시간 동안은. 그 이후부터는 키 3m 여자, 벽 타는 남자 같은 개자식들이 널 노릴 거야.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해야 해. 우선 경비실 열쇠부터. 경비실 열쇠는 돌아다니다 보면 경비 죽어 있을 텐데 그놈 주머니 뒤져보면 있어. 여기까진 쉬워. 십자가 목걸이는 7층 707호에 있는데 무조건 계단 이용해야 돼.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돼. 다시 강조할게. 엘리베이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용하지 마. 지 맘대로 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일 리가 없잖아. 이제 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2층까지는 별 문제 없어. 근데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우는 아이가 있을 거야.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높은 확률로 보통 있어.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해.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만약 그 아이가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하면 대꾸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하지만 아무도 저랑 안 놀아줘서 슬프다고 하면 넌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어깨를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줘. 아무거나 좋아. 곰 3마리든 애국가든 아니면 그냥 너가 즉석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든. 애가 울음을 그치고 웃으면 성공이야. 머리 몇 번 쓰다듬어 주고 올라가. 하지만 계속 울면 그칠 때까지 노래를 불러줘야 해. 만약 그냥 갔다가는 넌 반드시 그 애 엄마를 마주치게 될 거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겠지. 3층은 별거 없지만 숨 참고 올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숨 쉬지 마. 한 번이라도 숨 쉬면 그냥 너 맘대로 행동해. 이미 늦었으니까. 4층. 여기가 제일 위험해. 4층 가는 길목에 벽 타는 남자가 있을 거야. 당장 멈춰.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돼. 숨소리도 최대한 죽여. 눈도 감지 마. 깜빡거리는 건 되는데 1초 이상 감지는 마. 벽 타는 남자가 널 볼 테니까. 벽 타는 남자가 웃으면서 사라지면 그땐 움직여도 돼. 울면서 사라지면 최대한 빨리 5층으로 뛰어 올라가.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니까. 잡히면 끝장이야. 그것은 위험하지만 4층에만 머무를 수 있으니 5층 계단 밟으면 안전해. 나머지 계단은 뭐 없으니까 안심하고 올라가서 707호 문을 7번 노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증거가 필요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문을 열어. 그러면 바로 문 앞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을 거야. 목걸이 챙겨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마 4층에 그놈이나 벽 타는 남자도 사라져 있을 거야. 지하 주차장에서 100m 열린 차를 뒤져보면 열린 게 있을 거야. 그 차 키 챙겨. 혹시 키 3m 여자 있으면 눈 아래로 까는 거 잊지 말고. 차 키까지 구했으면 거의 성공이야.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 너는 지금부터 경비실로 들어가서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을 해야 해. 열쇠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누구도 못 들어오게 단단히 걸어 잠가. 그리고 십자가를 양손으로 쥐고 안내 방송용 마이크에 대고 외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라고. 아마 그걸 외치는 순간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듯 경비실이 거세게 흔들리겠지. 하지만 버텨야 해. 버티면서 계속 말해야 해. 도중에 멈추면 안 돼. 지진이 멎고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말해야 해. 그렇게 지진이 멎고 비명이 멈추면 성공이야. 이제 이 아파트는 안전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 너 방에 십자가가 역십자로 되어 있는 일은 없을 거야. 힘이 남아있으면 다른 집 탐방해서 먹을 것들 챙기고. 4일차.
마지막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일어나면 벽에 걸린 십자가와 십자가 목걸이를 챙겨. 너는 지금부터 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가야 해. 아마 운전 실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야. 아파트에 그것들이 다 사라져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보러 온 놈들이 많을 거거든. 아, 잊을 뻔했네. 차 백미러는 미리 부숴놔. 뒤에서 너 따라올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굳이 볼 필요 없어. 앞만 보고 달려. 방송국에 도착하면 너가 갖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문 앞에 던져놔. 1시간은 방송국에 못 들어올 거야. 자, 1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해. 마음 단단히 먹어. 우선 문을 열고 나면 어두운 복도에 선이 깔려 있을 텐데 색깔을 잘 봐. 손전등으로 비추면 될 거고 색깔별 대처법을 알려줄게. 빨간색, 밟지 마. 아무튼 밟지 마. 노란색, 그것만 밟고 움직여. 바닥 밟으면 그냥 자유롭게 행동해. 흰색, 문 닫고 10분 기다려. 그리고 빨간색이나 노란색 선 나올 때까지 반복해. 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촬영장 있을 거야. 하지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의미 없어. 일단 지나쳐. 괜히 들어갔다가 힘 빼지 말고. 전기실이 보이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비상전력 가동시켜. 전광판 켜지는지 보고 촬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손에 쥔 채로 촬영 장비들을 너 쪽에 세팅하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성부, 성자, 성령님 주어 섬기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 그냥 이 세 개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반복해. 십자가 꼭 쥐는 거 잊지 말고. 그럼 그것들은 방송의 장난을 못 칠 테고 전광판은 물론 모든 라디오 및 TV 방송에 너 목소리와 너 기도가 방영되겠지. 주의할 게 있는데 도중에 십자가 떨어뜨리지 마. 손에 테이프라도 발라서 꼭 쥐고 있으라고. 혹시라도 떨어뜨렸으면 주울 생각 말고 눈 감아. 고통은 없을 거야. 그렇게 방송하다 보면 뭔가 속이 후련해질 거야. 반드시 그렇게 느껴질 거야. 그럼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면 돼. 집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너 방일 거야. 부디 살아서 돌아가길 바라. 황제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려주세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광고성 게시글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가 어디죠? 안내 문자가 안 왔습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는 황제구청, 황제대학교 부속병원, 대연아파트 106동, 대연아파트 108동, 롯데백화점 황제본점입니다. 재난알림 문자 알림음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알림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직접 틈틈이 재난알림 문자 목록을 확인하시고 갱신된 내용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구조 가능한가요? 제가 실수로 TV 볼륨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잠깐 났어요. 얼른 끄긴 했는데 밖에 들렸을까요? 구조 부탁드려요. 대연아파트 102동 1207호예요. 현관비번 0237별. 제발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긴급지원팀입니다. 옷장 속에 숨어 계셨던 주민분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동민분들께서는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 후 소음원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 숨어 기척을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벙커 맞아요? 이번 달 벙커 여기라며요. 롯데백화점 황제점. 밖에 들킬까봐 불 꺼놓은 건 줄 알았는데 시시코너까지 들어왔는데도 불이 꺼져 있어요. 정확히 어디가 벙커예요? 황제동 긴급지원팀입니다. 벙커는 입구에서 모니터링 중이던 대원의 안내에 따라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와 실제 상호, 지점명이 다르거나 진입 당시 안내대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다음 벙커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가 어디죠? 안내 문자가 안 왔습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 알려주세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에어드랍 그만 보내세요. 도대체 왜 자꾸 이상한 시체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경각심 때문에 보내는 거면 제대로 찍어서 보내던가. 죄다 흔들리게 찍어놓고 긴급 안내인 줄 알고 한참 봤다가 속만 개원했네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동민분들의 장난으로 추정됩니다.
황제동 안내실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동민분들은 아이폰 사용 중이실 경우 에어드랍을 받지 않도록 설정하시거나 무음으로 알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드네요. 이번 달 벙커 위치가 너무 별로예요. 계속 위치를 옮겨줘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도 황제산 터널까지 차 없이 가는 건 너무 힘드네요. 벌써 2시간째 잠입 액션 찍는 중.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이번 달 벙커에 황제산 터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시 이동을 멈추시고 안전한 곳으로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받은 문자는 뭔가요? 일단 터널 근처까지 갔다가 혹시나 해서 어플 확인했는데요. 돌아가라 해서 일단 숲에 숨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온 안내 문자에는 벙커 위치 바뀌었다고 하던데 문자 내용 올려놓을게요. 황제동 안내실, 이번 달 벙커 위치가 변동되었습니다. 황제산 터널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제동 긴급지원팀입니다. 숲 덤불 사이에 숨어 계시던 주민분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동민분들께서는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자택으로 복귀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실 경우 신속하게 인근 숲으로 들어가 구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제동 안내실은 벙커 위치를 웹발신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반드시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전달합니다. 벙커 물건이 없으면 미리 안내해 주셔야죠. 집에 건조식품이랑 통조림 다 떨어져서 이염을 무릅쓰고 구하러 갔는데 다 떨어졌다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벙커가 벙커의 기능을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2일 긴급 안내사항에 따라 롯데백화점 황제본점과 대연 아파트 108동의 벙커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벙커에 보관되어 있던 식량 및 생필품이 대거 소실되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월 보급 전까지 불편하시더라도 동민 여러분들의 보유 물품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굶어 죽을 뻔했는데 보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벙커 2개 없어졌대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사람 고기 아니죠? 갑자기 보급이 된 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25일 실시된 긴급지원팀 수색작전을 통해 롯데백화점 황제본점과 대현아파트 108동 내에 남아있던 잔여 식량 및 생필품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4월 보급 전까지는 버틸 수 있으실 것이라 추정됩니다. 와 대박, 4월 보급 미리 준 거예요? 왜 이렇게 빠방함 이번 달. 신선식품 위주인 게 조금 아쉽지만 저희 집 냉장고 자리 개넓으며 감사. 황제동 긴급지원팀입니다. 심각한 정신착란 증상을 겪고 있는 동민분을 발견 구조 중 사망하였습니다. 신체 내부에 인육과 산업 폐기물을 가득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황 확인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추가 보급은 없습니다. 이번 달 벙커 어디예요? 4월 됐는데 배고파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전산망 소실로 인해 문자는 최대 7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일 후에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다시 문의 주세요. 이번 달 벙커 위치가 어디죠? 안내 문자가 안 왔습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 알려주세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7일 이후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진짜 일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번 보급도 늦게 가서 거의 음료 종류만 받았고 물만 있으면 한 달은 살 수 있다지만 진짜 목숨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구조팀이 와서 데려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긴급지원팀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출동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황제동 내 에어드랍, 웹발신 등 의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발송되며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만이 발송 가능한 위급재난 문자의 형태로 벙커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7일 이후 안내가 누락된 황제동민에 한하여 답변으로 벙커 위치를 안내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보급품 물건이 좀 적네요. 사탕이나 땅콩 같은 것도 보급으로 주는 건 좀 슬프네요.
안 그래도 3월 보급 적었는데 4월에도 이런 걸 주나요? 국가가 황제동을 포기한 건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황제동 보급품의 군것진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섭취하셨을 경우 구조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신착란 증세가 발생하기 전 해당 게시판에 다시 한번 방문하신 장소, 받아오신 상품명과 개수, 섭취하신 종류 및 개수를 작성해주세요. 이번 달 벙커 위치가 어디죠? 안내 문자가 안 왔습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제동 안내실입니다. 이번 달 벙커 위치는 황제구청, 황제대학교 부속병원, 대현아파트 103동, 대현아파트 104동, 하나로마트 황제이동점입니다. 재난 알림 문자 알림음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알림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직접 틈틈이 재난 알림 문자 목록을 확인하시고 갱신된 내용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벙커에 왜 아무도 없나요? 입구에서 기다리면 안내해준다길래 1시간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배고파서 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많길래 그냥 충분히 먹고 들고 나왔는데 다들 어디 갔나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경고. 귀하는 지금 은하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귀하가 이 다리를 지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은하계로 진입하시게 된다면 상해, 정신질환, 신체 절단 등의 사소한 문제부터 제다이화, 감흥자 한정, 의 영으로 귀환, 파괴신, 그녀로 치환, 액에 잡히는 것,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경고. 귀하는 지금 은하계에 진입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귀하의 능력만으로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코러산트라는 지역의 337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간은 야빈 전투 3년 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하계는 여기와 시간선이 다르며 당신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은 여기에 환경에 맞춰 재설정되었습니다. 이해 시 휴대폰, 데이터패드, 전화기, 무전기, 콤링크, 막대기 칼, 편의상 검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당신이 해당되는 상태에 따라서 따를 수칙입니다. 기로 치환, 가 함께하길. 1번. 당신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대해 관심이 깊고 감흥자가 아닐 때 당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살아남으십시오. 권장하지는 않으나 은하계에 적응하여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적일 겁니다. 2번. 당신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대해 관심이 깊고 감흥자일 때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지침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은하계를 탐험하거나 군에 입대하시거나 이 세계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아니면 그저 특별한 여행을 즐기다 돌아가십시오. 기가 함께하길. 허나 절대로 자신이 제다이라는 사람의 말에 혹하진 마십시오. 당신이 영화에서 봤듯이 평생을 쫓기고 싶지 않다면요. 3번. 당신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모르며 감흥자가 아닐 때 일단 집을 구하십시오.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귀하의 데이터패드에는 여기서의 신용화폐인 크레딧이 많을 겁니다. 최소 2,000 크레딧, 최대 20만 크레딧. 어디든 좋으니 집을 구하십시오. 20만 크레딧이면 코러산트 최상층이 아닌 이상 집을 구하기는 쉬울 겁니다. 제국군에 입대하십시오. 지금은 은하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으니 신체 조건이 안 맞더라도 심지어 장애가 있더라도 입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국 육군, 제국 해군, 스톰트루퍼 부대 중 해군으로 입대하십시오. 여기에 해군은 바다가 아니라 우주에서 싸웁니다. 제국 해군에 입대하셨으면 병과를 고를 때는 꼭 타이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강경히 말하십시오. 그럼 물색관이 적잖이 당황하며 왜 비행사관학교가 아닌 여기로 왔냐 말하실 겁니다. 듣는 척만 하시고 그럼 퇴소하고 비행사관학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잠시 뒤 정신을 잃고 비행사관학교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자들이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호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은하계 자체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차조사 때 박태환 요원과 주태신 요원이 각각 제국 육군 스톰트루퍼 부대에 입대한 후 똑같이 대처하였더니 그 즉시 기의 영으로도 귀환하지 못하고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실 때 비상이 걸리며 온몸이 검은색 갑주로 뒤덮인 사내를 보고 교관 장교들이 경례를 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감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의만 잘 갖추면 곧 돌아갈 것입니다. 그를 공격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 따위는 미리 감응하고 당신을 손쉽게 얇게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도 쩔쩔매는 자를 그리 가볍게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만약에 당신을 보고 예의가 없으며 쓸모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했을 때 9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만약 그자의 뒤나 옆에 검은 망토를 쓴 노인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을 때 9번 수칙을 따르거나 당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1차 조사 중 망토를 쓴 노인이 마카로프 박대원을 찾자 이 은하계의 존재가 아니군 이라고 말한 뒤 손끝에서 전격을 발사 비명소리와 함께 통신 두절 경험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대위 정도 될 때 타이 전투기의 신제품이 시제품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타이 기종은 추후 탈출에 매우 중요하니 꼭 얻도록 하십시오. 경험이 많은 자들에게 보급되니 되도록이면 모든 작전에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절대로 3년 후쯤 데스스타 죽음의 별이라는 곳에 올라탈 자들을 모집할 때는 절대 지원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무시하십시오. 만약 데스스타에 자원하셨거나 신제품 타이 전투기를 보급받지 못하셨다면 9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이제 탈출의 시간입니다. 최대한 정리를 하십시오. 다른 물품들은 은하계에서 바뀐 모습 그대로 있으나 크레딧은 생환시 현실의 돈으로 환산되기에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하계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기에 부담이 된다면 저희 측에 연락해 주십시오.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더러 몇 안 되는 감흥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055- 타이 전투기의 시제품을 잘 관리하시고 광을 내십시오. 탈출에 거의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잠든 시간에 경납고로 가서 당신의 타이기를 바로 탑승하십시오. 이 과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국의 비밀 경찰들에게 발각된다면 9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드라이튼 삼각지라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동하셨다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정확히 48초를 세신 뒤 하이퍼스페이스와 초공간 도약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기종은 기능을 여러 가지 추가해 뒀을 것이며 분명 그 기능들도 추가해 뒀을 겁니다. 만약 그녀를 목격하셨거나 48초보다 부족하거나 더하다면 9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축하합니다. 당신은 수칙을 잘 지켜 이 은하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측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55. 결국 이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최후의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수칙은 당신이 명예롭게 죽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발동하여 당신의 배에 찔러 넣으시고 할복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당신만이 가진 특수한 데이터 패드에 내장되어 있는 문 모양의 자폭 단추를 눌러 활성화하십시오. 당신의 이름과 기만은 당신의 은하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가 함께하길. 제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음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투더 유너버스사에서 운행하는 우주여행 패키지를 이용 중 우주관광선이 사고로 인해 운행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긴급 프로토콜에 의해 당신이 개인용 탈출선을 타고 우주로 사출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상황은 저희 TU사의 직할 구조업체에 중계되며 승객들이 탑승 후 사출된 탈출선들을 추적하여 구출을 목표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상심하지 마시고 다음 안내를 따라 침착하게 구조를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조 시간은 사고가 발생한 위치, 일반적인 속도로 사출되지만 사고 여파로 인해 탈출선 사출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예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의 변수를 종합하여 현 상황에선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 구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각 탈출선에는 1인이 10일간 생존 가능한 식료품과 마실 것이 존재합니다. 예상 구조 시간에 비해 널널하다고 하여도 특수 상황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가며 드시길 바랍니다. 우주에선 예상 외의 변수가 언제라도 발생하여 구조 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 본 탈출선은 승객을 구조한 이후 재사용될 예정이므로 내부 부품 혹은 장치들을 마구잡이로 조작 파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시도하겠다 하며 조작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장치는 복잡하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제대로 된 운용이 매우 힘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가능한 가만히 계셔서 구조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의 음성을 통해 조작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현 탈출선에는 외부를 확인 가능한 유리창이 있으나 탈출 순간의 안전을 위해 외부 장갑이 펼쳐져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경치를 즐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나가던 다른 우주선을 발견하는 경우 구조를 요청해야 할 수 있으니 다음 조작을 통해 외부 장갑을 열어주십시오. 이 음성이 나오는 스피커를 등지고 11시 방향에 있는 조작 스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부 장갑 스위치가 클로즈 쪽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를 오픈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정면에 적당한 크기의 유리창이 외부를 비춰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외부 관찰 중 우주선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아까 전 유리창 온오프 스위치 바로 옆에 있는 안테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기내 AI가 판단하여 구조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때 버튼을 누른 후 음성으로 불명확한 우주선입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그 우주선이 정부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비허가 우주선이라는 뜻이며 이는 당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으니 AI의 판단 아래 우주선의 조명이 꺼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것들로부터 탈출선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위험 범위를 벗어난 후 조명이 다시 켜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기내 조명이 꺼진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기내 AI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비허가 우주선 혹은 미지의 물체가 근접한 경우입니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경우 단순 비허가 우주선이라면 괜찮으나 다른 것이 보인다면 눈을 감으시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혹은 빠르게 외부 장갑을 닫아 유리창을 가리십시오. 상황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조명이 켜질 것입니다. 7.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탈출선이 탑재되어 있던 우주관광선 TU-22기에서 보내진 정보입니다. TU-22기의 사고 원인은 빠른 속도로 3번 객실 라인과 4번 객실 라인 사이에 충돌한 미확인 유기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탑승 인원 543명 중 487명이 충돌 충격으로 인한 여파로 사망하였으며 34명이 탈출선으로 이동 후 사출 과정 중에 의문의 힘으로 인해 탈출선이 파괴됨. 사출된 개인, 다인 탈출선 13개 중 다인 탈출선 5개가 파괴, 총 12명이 사망하였으며 개인 탈출선 7개,
다인 탈출선 1개가 현재 우주에 표류 중입니다. 미확인 유기체를 피하기 위해 본 기내의 전기적 신호를 최소화합니다. 안내사항은 음성이 아닌 책자로 마저 읽어주십시오. 7번째, 특수한 경우 탈출선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탈출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조작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조종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튀어나온 스피커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십시오. 핸들이 나올 것입니다. 핸들 중앙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AI의 자동운전이 시작됩니다. 이후 전문 지식이 없다면 가만히 대기하십시오. AI의 판단에 의한 운전이 훨씬 안전합니다. 8번째, 위와 같은 대처에도 불구 비어가 우주선 혹은 미확인 물체가 탈출선에 가깝게 근접하여 접촉을 시도한다면 스피커 아래쪽의 수납 공간을 확인하십시오. 내부에는 소총 형태의 레일건과 빨간색 알약, 파란색 알약이 존재합니다. 레일건의 탄창은 20발씩 5개가 존재합니다. 우주여행을 나오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빨간색 알약은 각성제입니다. 필요시 섭취해 주십시오. 파란색 알약은 독입니다. 필요시 사용해 주십시오. 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 음성입니다. 개인 탈출선 7개 중 5개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다인 탈출선 1개 중 1개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본사의 긴급 요청에 의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선에 구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예상 구조 시간 48분 20초. 행운을 빕니다. 개인 탈출선 2개 중 1개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본사의 긴급 요청에 의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선에 추가 구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예상 구조 시간 2시간 28분 12초. 행운을 빕니다. 본 탈출선에 미확인 물체 접근 중. 빛의 굴절에 의한 스텔스를 시행합니다. 8번째, 수칙에 의한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본사의 긴급 요청에 의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함에 추가 구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예상 구조 시간 7시간 1분 42초. 행운을 빕니다. 다시금 미확인 물체 접근. 개인 탈출선 1개 중 1개의 파괴를 확인. 파괴 전 탑승 인원의 파란 알약 복용을 관찰. 87사단에 의한 미확인 유기체 제압작전 실시. 교전 5시간 7분 41초 경과. 74사단 합류. 제압 실시. 교전 시간 11시간 38분 22초. 미확인 유기체의 사망을 확인. 생존자 수색 시작. TU-22기의 모든 탑승 인원 543명의 사망을 확인. 수색을 중단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 종이를 주워 드신 분께서는 분명 낚시터 근처의 외딴 횟집에서 파는 출처가 불분명한 싸구려 생선회를 섭취하신 뒤 정신을 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보이는 건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낀 하늘과 말라비틀어진 낙엽으로 가득한 땅.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드넓고 탁한 강물이겠죠. 걱정 마십시오. 적어도 이 종이에 적힌 수칙들만 잘 따라주신다면 이곳 망어천의 물 위와 아래에 사는 그것들의 한 끼 식사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가능만 하다면 저희 사무소의 직원 중 하나를 보내 당신을 구조하고는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직원들이 고작 당신 한 사람을 살리려고 시간을 투자할 만큼 한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종이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수칙들을 잘 지키시며 무사히 망어천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어천은 조선 중기에 쓰여진 여러 야담의 기록만이 남아있던 거대한 호수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호수는 토지공사 및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현재는 그 자리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즉, 현재 당신이 있는 이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일이니까요. 이 장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호수와 땅 사이에 놓인 나룻배를 타고 망어천의 중앙에 도착하신다면
아마 무사히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래의 수칙들은 모두 그 방법을 성공적으로 따라가시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니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이곳에 오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낚싯대와 떡밥 및 여러 낚시 도구들을 보유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망어천이라는 신비로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다는 낚시꾼의 충동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호수가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돌린 뒤 뇌리에 새기십시오. 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당신에게 순순히 낚여주지 않으며 되려 언제든 당신을 낚아채 저 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이 수칙은 가볍게 넘기시고 이어서 이번 수칙을 확인해 주십시오. 망어천은 분명 당신에게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어천을 떠나 안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망어천 외부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역시 아는 바가 없으며 설령 당신이 그 밖으로 안전히 나가신다 해도 현재로 돌아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무모한 도전을 원하신다면 시도를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견디셔야 할 겁니다. 나룻배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은 망어천의 초입이며 강을 따라 천천히 돌다 보면 강 위를 메운 안개 사이로 떠있는 허름한 나룻배 한 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길을 걷던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적힌 각 수칙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절반쯤 되는 위치에 이른 기분이 들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마주하지 못하셨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서둘러 나룻배를 찾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길을 걷던 중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 피투성이의 관복을 입은 남성이 당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면 부관참시 라는 단어를 크게 4번 외치십시오. 그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탐관오리로 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질겁을 하며 도망칠 겁니다. 야담에 따르면 이곳은 탐관오리들의 목을 베어 물속에 던지던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아기는 죽어서도 악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호숫물이 부글거리며 그 속에서 흰옷을 입은 형체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온 호수의 옛 신이며 그를 향해 호상유거라고 예를 갖춰 말한다면 그는 만족하며 즉시 나룻배 한 척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를 목격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도망치려 하면 그는 크게 분노하며 당신의 몸을 두 쪽 낼 것입니다. 이 규칙은 절대 수정되지 않으니 혹시 이에 반하는 규칙을 발견하셨다면 무시하시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자리를 펴고 낚시를 하고 있는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을 발견했다면 그는 새로운 낚시꾼을 몹시 반가워하며 당신에게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라며 한 물고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때 물고기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크기가 너무 작은 것 아니오? 라고 물으십시오. 그는 자존심이 상해 당신에게 그 물고기를 호수에 던지고 대어를 낚는 데에 다시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눈에 붉은 빛이 감도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즉시 대어를 낚으셨구려 라고 칭찬하십시오. 그는 웃으며 오늘 낚시는 이쯤 하고 돌아가야겠군요 라고 말한 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직진하십시오. 그 이외에 다른 답변을 하고 살아 돌아온 사례는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꾼의 새참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해당 답변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당신의 시선을 끄는 생기가 넘치는 꽃 한 송이가 호수에 피어나 있다면 그 꽃의 잎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천천히 몸이 이끌린다면 바로 전속력으로 달려 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지십시오. 이곳은 과거에 이미 없어진 곳이며 그곳에 살아있는 존재는 당신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생물을 따라한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망어천에서 당신을 현실로 돌려보내줄 나룻배는 한 척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나룻배를 만들어준다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만난다면 즉시 호상불유거라고 그에게 외친 뒤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그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현실로 돌아온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방해물을 이겨내고 무사히 진짜 나룻배를 발견하셨다면 이제 거의 탈출에 가까워지신 겁니다. 당신이 타는 즉시 나룻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한숨을 돌리기도 전 이제는 망어천의 호수에 사는 존재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래의 수칙을 유념하십시오. 이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룻배를 타며 호수의 물에 손을 대거나 마시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물속에 사는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냄새에 매우 민감하여 아주 잠깐 물에 집어넣은 손가락의 냄새 역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혹 배가 흔들리는 등 모종의 이유로 이미 물에 접촉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당신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얌전히 호수의 한 끼 식사가 되십시오. 배의 주변에는 물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개를 걷기 위해 손을 휘젓다가는 안개 사이를 부유하는 어떤 존재에게 가까이 오라 말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좁은 시야가 답답하시더라도 얌전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 중 건너편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 여럿이 나룻배 한 척을 타고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면 그들의 배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올린 후 배에 합석하십시오. 그들은 뱃놀이를 즐기는 양반들로 분명 허름한 옷차림인 당신을 광대로 생각해 장기를 부려보라 명령할 것입니다. 이때 어정쩡하게 춤을 춘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장기를 끄집어내 뱃놀이 간식으로 사용할 것이니 닐리리아든 아리랑이든 당신이 아는 어떤 한국의 민요를 죽을 각오로 부르십시오. 이때 그들이 만족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배를 타고 빠르게 호수의 중앙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다행히 그저 그렇다는 평을 받는 것에서 그쳤다면 다시 당신의 나룻배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호수의 중앙은 붉은 빛을 내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장소에 도달한다면 나룻배는 스스로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붉은 물도 보이지 않는데 배가 멈춰선다면 배의 몸체를 어루만지며 내 몸을 나누어 줄 테니 더 가지 않으련? 이라 말하십시오. 이때 당신은 나룻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신체 일부를 바쳐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 없어져도 큰 무리가 없는 부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어느새 그 부위가 사라지며 배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외쳤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나룻배가 위든 콩팥이든 신장이든 심장이든 싱싱한 고깃덩이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빠져나가고 싶다면 그것들 중 하나를 넘기시고 몸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굶주린 배와 함께 호수에서 지내보십시오. 지금 순순히 바치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붉은 물에 이르셨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물에 뛰어들어 누운 자세를 취하십시오. 잠깐 숨이 막힐 수는 있지만 절대 티를 내거나 발버둥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다면 당신은 어느새 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현실의 어느 호수 중 하나의 근처에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발견하셨다면 040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망어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더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칙들을 다 외우셨다면 이 종이는 그대로 바닥에 던져두시고 떠나십시오. 그것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코팅된 종이에 격한 관심을 표할 것이며 당신 역시 더 큰 위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길. 매뉴얼 보관사무소장 100